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대의 구성 요소는 장교, 사병 그리고 하사관으로 되어 있죠. 장교는 계획하고 지휘하며 사병은 명령에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두 역할을 이어주는 구실을, 가교의 구실을 하는 이들이 바로 하사관들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가장 실질적이요 중요한 존재, 바로 가정에 있어서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하사관들인 것입니다. 오늘 르포 사람과 사람에서는 한 군 부대를 찾아서 하사관의 24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전투를 대비해 존재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 오늘을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취재팀이 막 도착했을 때 마침 야간 전투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총 소대가 다음 장소로 움직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열을 맞췄습니다. 특히 소대 선임 하사가 소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임 하사는 소대장 유고 시에 지휘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경계병은 공중과 지상 완처, 사주 경계 개념을 해서 경계를 확실히 설 수 있도록 하라. 원래 하사관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군단에선 역사상 첫 번째 하사관인 지휘관의 보좌관을 프린시팔리스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가 핵심이라는 뜻인 것을 보면 군사적인 의미에서 하사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었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선 승무원은 각자 부대 임무를 다 완수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승무원은 이번에 출동 하는 목적을 명확히 알고 승차 후 각자 출동 준비 이상 임무를 차주한테서 전차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승무원 뒤돌아. 승차. 승차. 전방 선수 승차 완료. 전차부대의 전차장도 역시 하사관입니다. 전 승무원 승차하고 해라. 승차 완료. 전방 선수 승차 완료. 타격수 승차 완료. 이상 없으면 조영수 시동 걸어와. 이런 훈련을 위해선 지휘본부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휘본부에선 하사관의 고참인 주임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도 진명한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행군 도중에 그 다친 사람 치료를 잘 해주도록 부탁해. 이상이야. 전쟁.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일도 많지만 전쟁은 다릅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 밤낮을 두고 계속되는 전투 대비 훈련. 전원이 공격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역시 장교, 하사, 사병의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소대장이 맡은 임무는 어떤 게 됩니까? 돌격대장 임무를 맡아갖고 예. 고지를 탈환하게 됩니다. 예. 고지를 탈환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지휘를 하게 됩니다. 소대에서 선임하사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선임하사는 그 소대 내 보급품 관리 및 그 군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 승리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총력을 기울입니다. 뒤로 처지는 병사를 뒤에서 밀어주고 또 다시 끌어주는 그 선임하사가 앞에서 끌고 오고 그러면은 그 병사들이 이까지 목표까지 다 올라왔을 때 그 아주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올라왔을 때. 장교, 그러니까 소대장 지휘관하고는 그 역할에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병과 장교 간의 그 중간에 들어가지고 소대장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선임하사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그런 신념하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소대 선임하사 한 분을 만나봤더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던데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력이 상당히 나쁜 편인데요. 예. 군에 와서 안경을 2개나 뽑아 먹었어요. 예. 근데 보통 살병들은 이렇게 면회가 와도 까지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선임하사님께서 손수 저를 데리고 나가셔갖고는 예. 안경도 맞춰주시고 예.
며칠에 걸친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목표대로 고지를 탈환하고 귀대하는 발걸음. 온몸엔 천근만근의 피로가 엄습하지만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이들의 피로를 씻어주기 위해 군악대는 개선곡을 연주하고 마을 주민들과 군인 가족들은 꽃다발이며 떡, 과일, 음료수 등을 준비해 환영을 합니다. 군인 가족 중에는 역시 하사관 가족이 많습니다. 하사관 가족이 중심이 되어 오늘 이 흐뭇한 자리를 연출해낸 것입니다. 하늘같이 믿는 남편을 따라와 이제 이곳 주민으로 정착한 여인들. 가족의 이 같은 따뜻한 정성으로 군인들은 더욱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갈고 닦은 훈련과 정신 자세가 다른 부대보다 앞섰다는 것을 이번 작전에 절실히 느꼈다. 이 우렁찬 화이팅 소리가 가족들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군인 남편의 모습에서 아내들은 자랑과 행복을 느낍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일이 다 그 사람들을 못 해줘서 한이죠. 다 해주고 싶죠. 뭐. 해주면 그렇게 좋습니까? 예, 좋아요, 아주. 뭐든지 뭐 우리 부대 사람뿐이 아니라 다 해주고 싶죠. 그렇게 훈련 나와서 고생하는 거 보면. 그럼 오늘 음식을 마련하신데 음식 값은 그럼 누가 됩니까? 가족들이요. 아, 가족들이 예. 몇 분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한단 말이죠. 예. 이번에 비가 와서 춥기 때문에 예. 커피도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 예. 여기 이웃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커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커피는 빼고 이제 그 따뜻한 떡이라든지 또 뭐 요즘에 싱싱한 과일 또 뭐 우유 같은 거 먹이 탈까 싶어서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최대한 힘을 모아서 아저씨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 남편 되신 분의 얼굴은 며칠째 못 보셨습니까? 한 열흘째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저 남편 되신 분한테 떡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저씨 고맙다고 했는데 남편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군인 가족으로서의 그 애로사항이라는 건 이제 아빠 얼굴을 자주 못 뵌다는 거. 이제 그거 한 가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내조하는 그런 어떤 또 그 묘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떨어졌다 만나면 더 반가운 그런 건 뭐냐? 저희들이 항상 아빠가 이렇게 훈련을 나가고 그런다고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뒤에서 저희들은 뭐 군인 가족이 평상시 말로 뭐 너무 편하다 하는 이런 생활들의 관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은 편하다고 하기보다는 아빠들이 훈련 가면 저희들은 집에서 더 아주 그 훈련에 못지않는 그런 내조를 더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빠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앙의 힘으로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든가 그런 어떤 그런 아주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힘으로 많이 내조를 하지요. 역시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사람. 오늘의 이 환영을 계획한 이가 바로 하성환 주임 상사입니다. 매년 한두 번씩 있는 이런 광경을 위해 하사관들은 하상사를 중심으로 힘을 합칩니다. 연대 주임 상사 하성환. 1961년 군에 들어와 군 생활을 한 지 벌써 25년. 지금은 아담한 집을 장만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40분이면 그는 어김없이 군화끈을 메고 출근을 합니다. 군인의 인사는 다녀올게가 아니고 나 갈게였습니다. 언제 어떤 사태를 만날지 모르는 군인이기에 경솔하게 다녀올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비장한 마음 자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보다 군대가 소중한 사람. 집에서 자는 날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조깅으로 체력 단련을 하고 6시 5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부대로 향하는 것은 이제 몸에 밴 규칙입니다. 주임 상사가 된 것은 1980년. 하사관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 부대는 그에게 직장이요, 가정이요, 인격 도야의 수련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상사는 수시로 내무반에 들러 사병들을 만납니다. 건강, 위생 상태, 생활 태도 등을 둘러보기도 하지만 사병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줄 때는 친형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사관의 임무는 사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 보자. 아주 손톱도 잘 깎고 모험뱅이가 막. 부모, 형제를 떠난 병사, 동생처럼 보살피자는 것이 하사관의 진영사 보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GOP-부대 사병 건강상태 점검하고 각 초소원의 애로사항 점검했으나 사기 충천하고 이상 없었습니다. 금일은 지휘관이 주재하는 장교회의에 하사관이 참석한다는 것은 예전엔 상상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병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사관의 한마디야말로 살아있는 의견이라는 것을 이제 지휘관도 인정을 합니다. 점검하도록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같이 하사관의 임무가 증대됨에 따라 하사관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부대 하사관이 또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갓 입대한 신병들이 훈련을 통해 연마한 전기 전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더운 날씨에 교육훈련을 받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사관단에 의해서 종합 측정을 받게 되는데 하사관들이 신병의 훈련 상태를 측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병들이 실무 부대에 배치됐을 때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고 끊임없이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것이 바로 하사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사관들은 신병들에 대해 미리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사관이 여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장교는 고도의 전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측정은 태권도, 군무, 총검술, 제식훈련 등의 종목을 하게 됩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군인이 갖춰야 할 기본 임무엔 전문가가 된 하사관이기에 신병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황성규 왜 35명 정검술 추적 준비 끝. 실시. 기민한 동작, 신속하고도 정확한 동작을 요구하는 총검술 순서입니다. 군인으로서 필수적인 총검술 측정은 하성환 주임 상사가 맡았습니다. 사병들은 확실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관이어야 기꺼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오랜 경험 외에도 새로운 지식이 요구되므로 하상사는 쉼 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측정위원에 의해서 신병 측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측정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 합격자 비율이 날로 높아져 신병의 수준이 향상되어 간다는 사실이 하사관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가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사관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우수한 하사관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클라크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지휘관이 부대를 거쳐나가지만 부대는 건재하며 발전한다. 그 이유는 하사관이 부대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교는 몇 년 머물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돼 가고 사병이야 일정 기간을 마치면 부대를 떠나지만
하사관은 남아서 부대의 전통을 계승해 갑니다. 부대의 주인이요 이를테면 터줏대감인 셈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땅,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땀이 스미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신주의 글씨도 하사관들이 써놓은 것입니다. 수십 년을 땀 흘리며 돌아다닌 산하, 곳곳에 하상사의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그 분대원들하고 그 시간이 없고 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인데 수색차 이제 쭉 내가 선두 서고 좌우측으로 애들을 이제 분대원들을 데리고 네. 그러고서 앞으로 그 정찰을 했습니다. 정찰을 하는 도중인데 어느 산을 이렇게 넘는 순간이에요. 네. 그런데 비는 억수같이 오지. 그래 나도 모르는 순간에 손들어 움직이며 쏜다. 예.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넘는 순간에 갈겼습니다. 예. 그래 간첩이 아닌가 해서 가보니까 예. 간첩이 아니었고 예. 그것은 산짐승이었습니다. 산짐승. 예. 그래. 뭐였습니까? 산짐승. 그게 산돼지였습니다. 산돼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전부 잡아가지고 소대원들 아주 포식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쉴 사이가 없이 오늘의 임무는 많습니다. 전방 초소 순찰, 아주 중요한 임무지요. 하상사는 먼저 선임 하사방에 들러 아직 군대 생활이 쉽지 않은 신병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번 초소에 들려온 거야. 예. 아, 이 박철현이 얘가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되지? 예, 4개월 됐습니다. 얘가 이등병이기 때문에 전방근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생활하는 애로사항이 많을 거야. 선임하사가 잘 좀 도와줘야 될 거야. 예, 알겠습니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하, 얘가 오늘 생일이로구나. 예,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간단하게 회식을 했습니다. 아, 잘했구만 아주.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칼날 같은 기상과 어머니의 자상함을 고루 갖춰야 하기에 하상사의 역할은 더욱 어렵습니다. 선임하사. 이게 박철현 초소지? 예, 박철현 초소입니다. 주인 사장님 또 오셨습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잘 마시겠습니다. 그 김상근이 예, 병장 그래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같이 근무서기 때문에 신병들 잘 도와주고 최전방 초소, 먼저 고참병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신상 파악을 해둔 신병과 친근한 대화를 나눕니다. 감사했습니다. 조만 이게 박철현.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조용조용히 이야기해.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 조용조용히 하라니까. 네, 조용하겠습니다. 차장님 고향이 경남 거창이라고 들었는데 네, 경남 거창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시지? 네, 공무원이십니다. 그 국위운동을 잘한다고 하던데 그 중에서도 철현이는 축구를 잘한다고 내가 들었어. 네, 축구 잘합니다. 축구를 잘하고 군대 생활에 적응이 안 됐어도 앞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전역할 때쯤 되면은 아주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선임하사가 그 생일 맞이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이 잘했는가? 네, 잘했습니다. 소장님이와 전우들이 회식까지 해주셨습니다. 적과 마주선 철책선 가까이 올 때마다 하상사는 철책을 지키는 병사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요 수호자라는 생각에 자신의 직책을 떠나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권위란 책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까닭이겠지요. 이 권위와 책임을 위해 하상사뿐만 아니라 백두산 부대 하사관들은 수시로 철책 주위를 밤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날엔 집에 못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하사관들은 보통 한 달에 서너 번은 부대에서 자게 됩니다. 내무생활 점검, 군기 및 안전 예방, 급양 감독과 전입병 교육, 위문 활동과 간담회, 그리고 경계 근무 지원. 하사관의 신경과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부대 살림에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이제 부대 출근할 적에 그 가족이 어디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고서 무슨 비상사태 있을 적에 그 못 들어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군인으로서의 어떤 보람 같은 것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보람이라면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가정 생활도 원만하게 꾸려 나가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속을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람을 흐뭇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느끼는 어떤 그 뿌듯한 감은 어떤 경우에 느끼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픈 그 환자 이런 병뿐이 아니라 장교분들도 전방에 있는데 그 가정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간부들 그 집에 어떤 일을 해줬을 적에 그 장교가 굉장히 그 고맙다고 인정을 할 적에 뿌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준 사병이 고맙다는 인사를 해올 때가 가장 즐겁다는 하상사. 오늘은 최전방 초소를 지키던 나열인 사병들을 기억하며 피로를 잊어봅니다. 부대에서 맞이한 아침, 오늘도 하상사에겐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대 생활에 중요한 행사인 내무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내무검사는 한 달에 4번 실시하는데 그중에 3번은 하사관단에서 주재합니다. 제2대대 내무검사 준비 끝! 한 부대의 기강은 힘차게 외치는 구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사소한 부분이 얼마나 잘 정돈돼 있는가를 통해 더 잘 알 수가 있죠.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노련한 안목으로 하사관들은 병기, 식기 등을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선진상태 양호! 군대엔 잡일이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생명과 직결된다는 자세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사병 하나하나의 어려움은 없는가도 세심히 관찰합니다. 하사관단을 찰 때는 개인 위생이나 보급품 또는 사생활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장교 측에서는 군인이 병기가 제2의 생명이듯이 병기를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고향 어디지?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 네 그렇습니다. 군대 생활 지금 얼마 했어? 4개월 했습니다. 이명 이진희 이병은 집이 어디야? 경북 칠곡군입니다. 아픈 데 없어? 네 그렇습니다. 허서 허먼속 군대장 생활하는데 뭐 애로사항 없는가? 예 없습니다. 애들이 잘 따라? 예 잘 따라오겠습니다. 예, 하사관들은 일단 부대에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건의를 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병사들이 하사관들이 취할 때는 부담을 갖지 않고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사관단이 내무 검사를 취함으로써 어떤 사병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두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시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지휘계통을 밟아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자기가 조치해 줄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병사들이 부담을 안 갖고 자기 문제점을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2대대 내무검사 끝! 몸이 아프던 사병이 나았을 때, 함께 고민하던 사병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불편한 점들을 건의해 시정되었을 때 하사관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녀 교육과 살림을 담당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겠죠. 위험한 작업을 하기 위해 하사관단은 또 산길을 달립니다. 이 지역은 6.25 전쟁이 스쳐갔던 전방입니다. 당시에 지뢰가 많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작전에 따라 지뢰 제거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지뢰 제거 작업은 역시 노련하고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하사관단에서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군화 밑에 안전판을 부착하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리 노련한 하사관들이라 하더라도 이 순간만은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지뢰 탐지기는 작동을 시키면 소리가 계속 나다가 지뢰가 있는 지점에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지뢰 발견. 지뢰 발견했어? 네. 조심해서 나와. 김상사, 지뢰 발견하시. 지뢰 제거하시오. 예. 앞장서서 지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제거 작업은 뒤에서 쫓아오던 다른 하사관이 합니다. 기능이 철저히 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휴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이들 직업 군인들에게 전쟁은 매 순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들과의 우정은 그래서 더욱 각별합니다. 다 이상 없이 했는가?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오늘 김동섭 상사님이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하사관으로만 30년을 지내 근속 표창을 받게 된 선배를 위해 조촐한 파티가 마련됐습니다. 축하를 위해서 박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사단 중상관님, 그다음에 연대 우리 중상관님도 참 감사합니다. 30년 동안을 걸어왔던 군대 생활, 어저께 같았는데 이와 같은 영광된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군대 생활 끊임없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30년이지 진짜 참 기나긴 세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직업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0년 동안 군대 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그 참 군인도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며 마음껏 즐거움을 구가하고 싶은 욕망이 이들에겐 늘 왜 없겠습니까?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후 하사관으로 30년. 성격이 다른 숱한 지휘관, 셀 수 없이 많은 사병들을 맞이하고 보내며 겪은 고통, 부대를 발전시켜온 보람과 애환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30년 세월을 지켜온 인내와 헌신으로 바로 이 땅을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 후배로서 그동안에 그 지켜오신 그 우리 군 그 발전을 우리 후배들이 이어받겠습니다. 전 하사관을 대표해서 오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30년 이 근속훈장을 받고 나니 인생이 다 산 것도 같고 또 앞에 남아있는 이 살림살이들이 참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하사관들이 물론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속의 성공보다는 긍지 있는 삶을 행복으로 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사관들이 그렇듯 정년 퇴직 후의 앞날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하사관들만 이렇게 극복하고 살아나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이 전역할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사시면은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역을 해가지고 좀 상점을 하나 이룰까 생각하고 있어요. 상점을 하나 이룰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상점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려나. 일생을 몸바쳐온 직장, 부대를 떠나야 할 날도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하성환 상사. 오늘따라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래전에 제대해 지금은 여관업을 해가며 자리를 잡은 선배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나도 저녁에 지금 88년도 정도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참 사회 나가면 선배님 참 걱정입니다. 지금은 연금으로 안 타고 일시금으로들 많이 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선배님한테 말씀을 좀. 내가 볼 때는 연금을 타는 게 낫죠. 네, 그래요. 퇴직금을 타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 할지언정 제대로 거기 성사를 못 가져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연금은 연금대로 타고 노력해서 그 뭐 식생활 해결하면은 뭔가 장래성이 있는 걸로 좀 믿어집니다. 그럼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냐는 게 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중에 연금 대상자도 있지만 그의 퇴직금 일시 퇴직금 타고 나온 사람 또 퇴직금도 안 타고 중간에 아는 것은 오직 군대뿐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어린애와 다름없겠지요. 그러나 사병의 형님이요 지휘관의 조언자로서 한 부대를 오늘날까지 원만하게 이끌어온 하사관들이라면 사회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쯤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제약이 많은 군대 생활이 오히려 두고두고 그리워지겠지요. 모처럼 술을 한잔한 하상사, 지나온 군 생활을 돌아보며 귀가합니다. 군대 생활 25년, 가족에겐 늘 미안한 마음이나 아이들은 어느새 이렇게 자라 오히려 아버지를 격려합니다. 미인이 밥 먹었나? 네. 아빠 일은 다 끝나셨나요? 다 끝났어 그래. 미인은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제일 말라서. 옷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네. 오늘은 근소 30년 군대 생활하는 사람하고 술 한잔하고 또 부대의 어머니인 하사관, 이제 가정의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다리를 주무르는 일은 막내 차지입니다. 2남 2녀, 그리고 하상사가 부대에 있을 때면 가장 역할까지 충실히 해온 아내가 있어 하상사에겐 든든한 반려가 돼줍니다. 그리고 명철이가 아직 어리니까 얘들 크고 그러면 나중에 크기 전에 전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뭐 좀 알고 있어야지 군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뭐 하나. 그래서 듣고 사회 나가서 그 참 뭘 하든가 좀 걱정이 들어. 당신은 뭐 25년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1961년 제2훈련소 신병으로 입대해 1969년에 상사가 됐습니다. 잠꼬대로도 부대 차렷을 외칠 만큼 곁눈질 안 하고 하사관으로서 살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푼돈을 쓸 때에도 3번 이상 생각한 후에 쓰라고 이르며 철저하게 성실히 살았습니다. 나라를 수호한다는 큰 사명을 가족 모두가 하상사처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휴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부대에서 몸을 바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같이 화목달란하게 뭐 얘기도 하지 않고 오락 그런 거는 물론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는 그런 걸 좀 단점이라 할 수 있죠. 아버지하고 어디 놀러 가본 그런 기억은 있습니까? 그건 한 2, 3년 전에 친할머니께서 좀 한번 잔치가 있어가지고 큰 집에 갔었어요. 어릴 때 좀 있었군. 그 외에는 별로 아버지하고 같이 놀러 간다든가 그런 적은 없단 말이죠.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놀자 그러면은 아 부대 가야 된다, 군복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말문이 막히죠. 이 집장만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어떻게 존지도 모르고요. 각층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얼떨떨하고 항상 뭐 아빠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방에 모래도 퍼놓고 좀 전략하려고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집을 팔고 가면은 갈 때는 많이 울겠다. 아빠가 그런 말씀하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그랬을까 하고 저도 많이 느꼈죠. 군인의 아내로서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면 언제 있었습니까? 뭐 연애 아빠들은 방 일요일도 놀러 가고 하는데 저희는 전방이니까요. 항상 부대만 가시고 애들이 아빠 왜 안 오나 기다릴 때 저도 마음이 아팠었어요. 고향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도 혼자 갈 때 마음이 아팠었고요. 저는 군인이니까 혼자 가라고. 제가 또 막내에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에는 딸만 너이고 막내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 언니들은 왔고 할 때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도 못했어요. 아 이렇게 애들이 잘 크고 저 남편 되시는 분께서 건강하시고 집도 이렇게 있고 지금은 어떤 행복한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아빠가 봉급을 타다 주실 때 제가 전락했었어요. 이젠 가족들도 진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이 나라 모든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내 남편, 내 아버지는 이 나라 모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요 가장이라는 것을. 하상사의 가족도 군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상사에겐 이런 이해가 어느 작전의 성공보다도 힘이 될 것입니다. 봉급이 이제 얼마만큼 몇 달만 하면 이제 여보 내가 이게 한 100만 원 되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해갖고 더 늦춰서 우리가 내가 제대할 때까지 꼭 크게 넣어갖고 이걸 해갖고 우리가 나가서 잘 살아야 되겠지 할 때요. 우리 아빠가 참 그거 하신다. 그리고 그 돈도 이렇게 하사관,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 나 개인보다는, 내 가족보다는 나라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사람. 사회의 평범한 가정과는 다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기에 오늘이 더욱 보람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참 전방에 그 물도 길어다 이렇게 먹었고 하지만은 지금은 위에서 수도꼭지만 틀으면은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전부 물이 잘잘 나오고 또 그 사병이 급식하는 급식량도 옛날에는 그 기준량이 적었지만은 지금은 보리가 적은 대신 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병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또 하사관들이 대운 면에도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그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이유로서는 지금 그 급여도 자기가 그 전략함에 따라서 다 살 수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쓰려면 한이 없습니다. 또
잠을 자면 잠도 마찬가지예요. 자면은 자꾸 잠이 더 자고 싶고 또 먹으면은 잘 먹으면 자꾸 더 잘 먹고 싶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설악산이 여기서 얼마 안 되지만 가족들이고 설악산 한번 구경하면 못 갔습니다. 그런 것이 참 뼈가 저리고 하지만은 군대라는 이 본분이 나의 생명과 지켜지기 때문에 항상 부대를 먼저 생각하지 집을 먼저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가정에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겠네요. 아 그렇죠. 사실 미안하죠. 가족 보기. 군인이 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이 군대 생활을 내 최후 천직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그날까지 맡은 바 직분에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나가는 까지 부대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고 내 후배 전우들한테도 그것을 물려줄 그런 각오입니다. 하사관으로서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밤도 편안히 잠을 이룰 때 동부전선 백두산 부대 하사관들은 전선 이상무를 우리에게 알려옵니다.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위치에 만족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하사관단.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이 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성환 상사님,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교, 하사관, 사병 모두에게 또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르뽀 사람과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